안녕하십니까? 장혜숙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로 영역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료와 함께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영남대학교 현재 교육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곳곳에서 아마 만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아마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표정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자,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오늘 계속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으로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는 여기 요 모양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기분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많은 기분 변화 중에서 어떤 기분일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고민스럽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많이 찌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스마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수수께끼는 아니지만 괄호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특성은 하면서 괄호 3개가 있고,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주변 환경, 신체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흥미, 그리고 적성, 성격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는 한 학급에 학급 인원이 몇 명 됐어요? 학교 친구들이? 최소한 50명, 제 때는 한 60명, 65명 정도 되었다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아이들의 교실에 학생들이 몇 명 있을까요? 많아도 25명 아래일 겁니다. 자, 예전에는 60명의 인원에서 우리가 흥미적성 꼭 따지지 않아도 그 중에서 잘한 아이들 10명 정도, 뭐 20명 정도만 잘해도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잘 될 거다. 그 아이들만 키워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학습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작은 인원수에 그 아이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흥미와 적성과 성격에 맞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적성을 선택해서 가는 어떤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복숭아나무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우리 아이가 포도나무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복숭아 열려라 열려라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복숭아나무인지를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부모가 아닐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재능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많은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인지는 모르겠다. 꿈을 물어보면 도대체 꿈도 없어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 자녀의 재능이 혹시
공부이기 바라기 때문 가정이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우리 자녀가 재능이 공부이기를 아닌 다른 다양한 곳에 우리 자녀의 재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의 지금의 잠재력이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마음속에 잠재된 글을 우리 부모님들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어떨까요? 1등은 한 명밖에 안 오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각자 방향으로 뛰게 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자녀도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하나의 잣대로 우리 아이들을 뛰게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실망을 하고 부모님도 실망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명 아이들을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우리 자녀도 이 100명에 속해서 뛰게 하면 우리 자녀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쩌면 올바른 후원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옆집 아이, 철이, 순이, 영이 다 다르죠, 그죠? 우리 아이도 다르고 우리 집에 있는 큰 아이와 작은 아이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아이들을 보다 보니 우리 아이는 실망을 하고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 기준을 각각의 다른 행복 기준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행복 기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칭찬을 먹고 자란 고래는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그죠? 춤춘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칭찬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잠재된 꿈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에게 키워주면서 우리 아이는 점점 다른 아주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그런 아이로 성장하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버드대 커트 비숍 교수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들에게 정서적 자신감은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정서적 자신감은 우리 부모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자녀의 모습에서 힘을 키워주고 실어준다면 우리 자녀는 아마 무럭무럭 상상의 꿈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코이 물고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이 코이 물고기는 처음에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8에서 15. 그러다가 이 코이 물고기를 조금 더 큰 어항으로 옮겨 놓으면 25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하면 몇 cm까지 자랄까요? 예, 바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이는 자기만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이가 삐딱선을 탄다고 해서 그 삐딱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의 자아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잘 말을 듣다가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말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그 성장을 함께 보듬어 주면서 가신다면 우리 아이의 진로 꿈은 아마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의 특성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특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기신화, 개인 우화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상상적 정중, 그리고 청소년기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우리 자녀의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 났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아이 얼굴에 오직 그 여드름에 그 아이는 집중을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자기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한 시기랍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상상적 청중이라고. 그래서 어때요? 박수도 쳐주면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드름에 특효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걸 사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아이가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봐 주는 거고요. 자기 신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폭주족이 많습니다. 혹시 학부모님, 우리 남편분 아니면 어머님들께서도 혹시 폭주를 즐기면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점점 자기화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성장해 갈 때 자신의 그 틀을 깹니다. 자신이 폭주족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헬멧을 썼지만 헬멧 사이로 피가 나오는 걸 볼 순간 어떨까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보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따뜻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가정이라면 아이들은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아이들이 겪어야 될 거를 조금씩만 겪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옵니다. 청소년기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누구든지 어때요? 자아정체감 혼란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청소년기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걸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아정체감 혼란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에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잔소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연습. 조언을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특성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우리 누구야 너가 지금 질풍노도 시기니까 엄마가 이해하지 뭐. 그래 다른 어떤 필요한 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자녀와 연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어때요? 진로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너 꿈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떨까요? 당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아니면 생활에서 진로 교육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어떻게 보면 학습 경험, 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생활 속에서의 어떤 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냥 뜬금없이 너의 꿈이 뭐야? 이렇게 묻기보다는 민수야, 지금 우리 이 놀이공원에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가 근무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질문들.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여기 안에는 그러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 생활 속의 질문들이 자녀의 어떤 진로의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초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심리 바탕으로 된 어떤 심신을 정확하게 아이들과 이해를 하고 나서 진로 생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자녀와 진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직이 아니라 업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커리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직업 상담사의 어떤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상담원으로 있다가 그리고 군 심리학 교관으로 하면서 연구소장도 하면서 대학 교수로 어떤 커리어 스토리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이 아니라 업이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도 어떻게 보면 5군데를 옮긴 거죠. 그죠? 그런데 업은 바로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장은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은 옮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은 어떻습니까? 직무 말하는 거죠. 직무는 똑같이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진로 설정을 해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자부심 박수를 한번 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모티콘에 웃는 이모티콘은 박수를 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짝짝, 내가 짝짝,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어우, 잘하셨어요. 이게 은근히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 아이들이 그냥 노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 뿜뿜 옮겨주는 박수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자녀와 함께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면 우리 가족 전체 자부심이 올라가는 그런 자부심 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유형별 고등학교로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구에는 특목고와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 자율고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학고, 외고, 그리고 외국어, 체육고, 그리고 마이스트고 4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는 직업교육 15개 교와 대한교육 1개 교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고에는 자율형 사립고, 자 원래 대구에 4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대건고등학교와 개성고등학교 이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가 13개 교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제외하면 이제 일반고에 속합니다. 이 일반고에도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중점과정 운영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어떤 고등학교에 선택을 해서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정기와 후기로 나눠져 선발을 하고요.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스트고는 선지원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스트고 불합격자는 특성화고 달구보를 제외한 지원이 가능한데 특성화고에는 또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특별전형 그 부분에 만약에 불합격을 하면 특성화고 또 일반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많은 이런 부분에 어떤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자녀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제도와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고등학교 입학 전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특목고 그리고 정기고 모두 합격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어디로? 합격을 하면 그 학교로 그대로 가면 돼요. 하지만 불합격할 경우에는 정기학교에서 불합격을 쭉쭉쭉 하면 다 불합격을 하도 합격하면 그대로 가겠지만 불합격하면 또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전체적인 고등학교 입학 전형 흐름도를 한번 큰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불합격을 하면 다시 후기고 선지원, 중점과정, 추천 배정 아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가 중3이 되었을 때 학교 선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형별 고등학교에서 정기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특수목적고 특목고 우리 말을 했죠. 그죠? 특목고에 마이스트고 그리고 그 안에 경북기계공고와 대구 일마이스트고 그리고 대구 소프트웨어고 농업 마이스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농고, 상고 아마 그런 학교들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금 그런 학교들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대구에 공립대안학교로 대구 해월고가 있죠, 그죠? 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목적고의 선발 방법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많죠, 그죠? 그리고 경북기계고 마이스터고만 조금 전형이 달라요. 예, 대부분 뭐 체육고, 예술고는 당연히 실기가 우선이겠죠, 그죠? 예, 우선에 좀 많은 비중이 차지할 거고 마이스터고의 우리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뭐예요? 봉사활동 성적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춘 전문 마이스트로 만드는 그런 목적에서 아마 봉사활동 성적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기학교 선발 방법 중에 특성화고의 취업희망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은 바로 내신과 함께 면접을 통해서 아마
합격을 하시면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에 불합격을 하면 다시 특성화 직역학교에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으로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한학교의 해올고는 다른 어떤 전형보다 좀 다른 게 있죠. 그죠? 학생 속에서 70%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교에 적절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학교에 정해진 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숫자 붉은색으로 가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요게 바로 뭐냐면 그 학교의 학급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학급수가 아무래도 좀 인기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공고부터 경상공고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조일공고에서 대구관광고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로 대구 여상이나 경북 여상에는 상업계열, 경영과 상업계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검 보건고등학교는 보건계열이 7학급이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우리 자녀의 어떤 특성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후기 학교입니다. 자, 선지원 일반고는 다사, 포산, 현풍, 달서, 대구 중앙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율형 공립고에 이제 12개, 사립고 해서 이제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로 대구 외국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에 어떤 지원하기가 하지 않은 부모님들께서는 자율형 공립고도 내 주변에 있다면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와 사립고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어떤 학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리고 선지원 일반고는 지역 전형 우선 전형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고에 만약에 주변에 현풍이나 유가, 구지면에 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의 자녀가 있다면 모집 정원의 30% 정도는 이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사고는 다사업이나 하빈업에 사는 학생들을 모집 정원의 30%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원 일반고의 지원 우선 전형을 이렇게 모집 정원을 그 주변에 사는 학생들로 어떤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후기 학교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 1학군, 2학군이 있습니다. 자, 1학군은 보통 동구에서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고요. 2학군은 서구, 남구, 달서구, 가창면을 제외한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쭉 이렇게 2학군에서 1학군 표시가 있죠. 붉은색으로, 그죠? 예, 이렇게 한 곳은 1학군이 속하고 이쪽은 2학군이 속하구나. 혹시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지금 가까운 곳에 지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한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학군이 이렇게 존재하구나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외고나 과고를 갈 실력은 안 되지만 굉장히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과학, 외국어 이런 곳에 좀 특징적인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후기 학교에서 중점과정 운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추천 배정 중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주변에, 집 주변에 만약에 이런 후기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녀와 함께 의논해서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선 추천 배정에서 중점 과정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과학 중점 미술은 2개 교육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반 고 1, 2단계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선 중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추첨 과정에 우리가 전학은 가능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학교로 2개교 지원 후에 추천 배정 후에 이제 전학을 가야 되고요. 3개월 내에 입학 후에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기 학교를 추첨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희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자의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에서 서로 다른 또 2개국을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중구인 지원자가 이학군에 소송된 신명고도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학교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 우리 한번 살펴봤죠. 자, 이 특수목적고 핵심은 마이스터를 망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금 힘듭니다. 이 과정은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가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이름에는 선 진학을 하든지 후 진학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외고와 국제고를 노려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학종이나 특기자 전형은 많습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는 허리겠지만 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어떤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우리가 말하는 인문계 일반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권, 하위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시 관리는 좀 유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좀 학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자유로운 고등학교입니다. 이 자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의 의지입니다. 학생의 자발적 의지가 동반이 되는 학생이 자유로운 고등학교와 경쟁을 굉장히 즐기는 학생이라면 자유로운 고등학교에 가시면 굉장히 스스로 아마 잘 적응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중점.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라면 교과 중점을 우리가 대안이라고 했죠. 그죠? 바로 이런 다양한 고등학교에 대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선행 위주의 학생 선발을 했다면 지금 개선된 방식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많고요. 그리고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지금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고등학교의 고입 내신은 대부분 교과 성적 240에 생활 성적 60에 총 300점입니다. 자, 지금 우리 1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 자유 학기제죠. 2학년이 지금 자유 학년제입니다. 1년 동안 다 학년입니다. 저번 학기까지 자유 학기제였어요. 그럴 때는 자유 학기제 때는 1학년 성적이 10%고 2학년에 30 이랬지만 2021년 고입 전형부터 자유 학년제로 변했기 때문에 1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성적 점수 산체는 바로 출결 15에 창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총 60점으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정보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학점 dg.go.kr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highschool.go.kr 여기 들어가 보시면 고등학교 선택하기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다양한 정보를 섭득했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바로 잡 프로포즈 시리즈에 관한 책들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중에서 문과에서 심리학과를 가서 내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파일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포즈 시리즈에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시리즈를 자녀에게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가족적인 진로 생활의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녀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고 키우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녀. 엄마가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김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때 말을 했어요. 제가 바빠서 아마 김밥을 사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자녀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자녀의 김밥을 사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가 건강하게 자기 진로를 잘 체크해서 갈 수 있는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정보력이죠. 예, 진로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하시면서 자녀와 심리적 소통과 함께 진로 상담을 함께 병행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도 그런 아마 자녀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